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잘라도 잘리지 않은 물처럼 살다 보면 종종 다투더라도 이 부부끼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화합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평생의 동반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내 또는 남편을 상대로 한 범죄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2017년 이 전체 살인사건 중 18%, 그러니까 5건 중 1건이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한 범죄였습니다. 오늘 판결에서 살펴볼 이 부부의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1991년 어느 날 이 아내가 남편에게 결혼 생활을 끝내자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배신감을 느낀 남편은 주변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고 아내는 결국 숨졌는데요. 그런데 교도소에 있어야 할 남편이 멀쩡하게 밖에 나와 살고 있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비정한 남편의 기막힌 연기, 판결의 재구성에서 살펴보시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크게 흥분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겁니다. 말로 설득을 해야지 어떻게 흉기부터 휘두르나요? 근데요, 사실은 지금도 얘기했지만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18%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대개 이게 언제 벌어지느냐면요. 이혼 요구 내지는 이혼 중 이런 때 그래요? 많이 벌어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가까운 사람일수록 네. 조금 그것이 이제 도를 지나쳤다 싶으면 배신감을 느낀다든지 그것이 격하게 어떤 공격으로 나타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991년이었어요. 사실은 이 남편이 교통사고를 좀 당했었는가 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혼을 이제 아내가 요구를 하게 됐다는 것인데, 물론 이 남편의 이 행동은 절대 정당화되지 않지만 그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 만약에 좀 돌보지 않고 이렇게 이혼 요구를 했다면 아무래도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이 다치니까 나를 좀 배신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군요. 아내를 살해한 남편, 언뜻 보면 뉴스에 나오는 보통의 살인사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반전, 남편이 받은 형량이라고요. 1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네.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이 됐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건데요. 아무래도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살인 사건인데 징역 6개월이 선고가 된 겁니다. 당시 범어는요, 우발적인 범행이고 또 부양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폭행도 징역 2년 6개월 나올 것 같은데 흉기로 살해했는데 징역 2년 6개월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게 한 20년 이상 전에 이제 네. 법원에서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고, 그리고 이 경우에도 사실 아버지가 엄마를 살해했지만 아이들을 딸들을 키워야 되는 이제 그 부양을 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예, 부양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양형을 이렇게 좀 지금으로 보면 고무줄 양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은 양형 기준이 이제 대법원에서 제시하는 양형 기준이 좀 뚜렷해서 지금 같으면 최소 징역 6년 이상을 받게 되고요. 최근에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강서 전처 살인 사건이라 네. 해서 그건 1심이 30년 나왔거든요. 그리고 딸들이 오히려 유족들이 사형을 해달라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네. 탄원서를 냈어요. 이제 재판부에다. 그런 사건도 있으니까 이게 가족 구성원이 모두 다 이렇게 딸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키워주기를 바라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과거에는 이제 사회의 그 안전망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죠.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판사들이 법관들이 이런 재판을 했지만 요즘은 다른 대안이 그렇군요.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할 가능성도 크죠. 네, 요즘엔 그래 그나마 좀 바로 네. 잡혀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남자 결국 감형을 받고요.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그런데 수감 넉 달째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7년에서 2년 6개월 감형을 받았어요. 아마 변호사님들의 노력이 컸을 겁니다. 어쨌든 받았는데. 6개월 받은 것도 좀.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4개월째 수감하는 중에 이 피의자가 절도를 해버립니다. 수감자가. 4개월째.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병원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갔는데 진단이 뭐라 하냐면 의식불명. 즉, 신체가 움직이기 못할 정도로 의식불명이기 때문에 수용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형 집행 정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일단 이제 나올 때까지. 근데 의식불명으로 하니까는 밖에서 생활하면서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밖에 풀려나가지고 계속 침대라든지 어느 장소에서 꼼지 않고 누워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완전한 출소가 아니라
당분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형 집행정지를 받은 거네요. 맞아요. 요새 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저히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또 생명의 보존이 어렵다. 형을 집행해가지고는. 이런 때 이제 집행정지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검사장의 권한인데 검사가 보통 이제 그 허가를 받아서 행사를 하죠. 검사가 합니다. 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형 집행정지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경우에 하는 건데 지금 식물인간이 됐다고 뭐 얘기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 입장에서는 일단 형 집행정지를 해줬죠. 네. 이 사건에서. 근데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교도소에서 쓰러져가지고 식물인간이 된다? 이거 갑자기 휠체어 타고 나오시는 그러한 재벌가분들 생각이 글쎄요. 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 교통사고 났을 때 식물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교도 재판까지 쭉 갔을 거 아닙니까? 재판소에 세상에 없었고 교도소에서 쓰러졌다. 그러니까 피고인 아니 수감자죠. 수감자. 수감자가 굉장한 그 액션이 강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할리우드 액션을 저리 가라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점검 나갔어도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마 그 조사관이 나갔을 때도 가족들이 근처에 못 오게 하고 만지려면 소리치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수염도 더부룩하고 딸이 또 거기에 지키고 있으니까 계속 그 간호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진단서만 믿고 또 가족 말만 믿고 또 딸이 간호하니까 그 부분을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가짜였을 교통사고 아까 것이다.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마치 이제 쓰러진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됐는가 봐요, 그때. 근데 사실 이해가 가질 않는데 왜냐하면 아내를 살해하기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네. 아내를 살해한 뒤 교도소에 수감되니까 그제서야 식물인간이 된다? 그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자들도 전문가들에게 많이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아니면 뇌가 망가진 상태가 되면 식물인간이 될 수 있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 사고로 인해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그 상태에 깨어나지 못하고 식물인간 되는 건 가능해도 시간차가 벌어진다는 건 말은 안 되고. 서 팀장, 지금 보니까 뭐 의사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가짜 식물인간이었습니까? 가짜였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실제로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이때부터 남편의 이른바 이중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평소에는 번듯한 아파트에 살다가요. 6개월마다 방문 정기 검사가 있을 때는 허름한 옛집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자기가 이불을 목까지 둘러내고 인공호흡기를 차고 또 소변기를 차고 그다음에 의식을 잃은 척 누우면서 식물인간 행세를 했던 거죠. 심지어 방문 6개월 법무부 검사관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위장을 해서 속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아직도 식물인간이군요. 6개월 늘려주고 6개월 늘려주고 그렇죠. 이렇게 했던 거군요. 그렇다면 경찰과 검사도 다 깜빡 속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연장 검사를 네. 이제 그 한 6개월마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들이 또 방문하고 검사들도 가는데 법무부가 형 집행 정지 기간을 6개월마다 늘리거든요. 근데 말을 걸어도 이제 답도 없고 그러니까 그 연장 검사를 할 때는 의사를 동반하지 않고 수사기관 담당자들이 가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없었는데 근데 사실 지금 같으면 아마 이 사람이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고 있으면서 돌아다니는 거니까 요즘처럼 IT가 발전돼 있으면 어딘가에 찍혀서 알았을 CCTV에 수도 포착이 있어요. 그리고 되겠죠. 또 유명한 사람이면 그런 게 예를 들면 누가 보석으로 나왔는데 한강 고수부지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뭐 다쳐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분도 있었고 모기업 회장은 또 모기업 회장은 떡볶이 먹다가 그죠 형집행정지로 뭐 떡볶이 먹고 잘 돌아다니시다가 또 그 부분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인원이 충분치는 않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형집행정지를 할 때 처음에 형집행정지 할 때도 의사분들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요즘은 형집행정지 처음에 결정할 때도 그 구성원 중에 의사가 과반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위원회에.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엄격하게 돼 있고요. 또 이 경우는 나중에 나타나겠지만 이제 바뀐 담당 검사 덕분에 이제 이게 정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모두를 속여가며 필사의 연계를 펼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임자가 나타납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에 사실을 패스한 그러니까 의사 출신 검사로 담당 검사가 바뀐 건데요. 당시 인터뷰 들어보시죠. 제가 갔을 때도 전혀 말을 못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딱 들어갈 때 분명히 이 사람이 큰 교통사고 난 것도 맞고 20년 전에 분명히 생명의 위험을 느낀 것도 맞는데 교통사고 발생한 이후에 아내를 살해했고 살해한 이후에 의식 소실이 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더라고요. 그 사진 밑에 보면 그 일자가 찍혀 있거든요. 그게 다 식물인간이라고 판명된 이후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의식이 없는 척을 했지만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다 안다고. 다 아니까 빨리 대답하라고. 어차피 어제 저녁에 많이 잤지 않냐. 빨리 일어나라 하면서 말문을 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의사의 눈으로 보니까 영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잤지 네. 않냐, 어서 일어나라 했더니 자백을 한 건데 의사의 눈에 보기에도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의식이 없는 채로 오래 누워 있으면은 신체적인 특징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육이 다 빠져서 근육이 없어야 하는데 이 남성은 근육이 발달을 했고요. 오래 누워 있으면 있어야 할 욕창의 흔적도 전혀 없었고 심지어 이 집에는 휠체어도 역시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점을 토대로 다 알고 있으니 대답을 하세요. 이렇게 추궁을 해서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던 글쎄 겁니다.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발각된 시점이요. 식물인간 연기를 시작한 지 무려 20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20년간 사법당국을 속인 건데요. 역시 담당 검사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가명인지 이름이 하나 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이름 중에서 어느 걸 더 주도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 대형 병원에서 기술자를 만났어요. 집이 2개 있어요. 가족들이 다 거짓말했죠. 그러니까 식물인간 연기만 했던 게 아니라 재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그야말로 이중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명을 쓰면서 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자유의 몸이 된 거죠. 자기는 이제 네. 그 집에 그렇게 누워 있는 것처럼 침대에 누워 있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 대형 병원에 기술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하청업체 기술자로 취직해서 돈을 벌어서 좀 전에 검사분도 얘기하신 것처럼 집이 2채 있었다 그러고 네. 그리고 다시 재혼을 했대요. 결혼까지 했다고 하는데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도 낳았다고 아들까지 낳았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 사람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가 말이에요. 쉽지 않을 저희가 생각이 너무 이렇게 의심스러운 게 많은 사안입니다. 예. 최소한 아내를 살해했으면 반성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조차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두하 변호사님 말씀대로 가족들의 도움이 정말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의식불명으로 누워있을 때 아마 조사관이 나갔을 거예요. 나갔는데 가까이 가서 확인하려고 그러면 가족들이 소리치고 그러면 또 인권침해 문제가 있으니까 함부로 못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딸이 간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위장을 할 때 뭐 수염이라든지 옷 같은 것도 계속 그 누워있는 상태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이분만 추적하게 되면 가능한데 6개월마다 한 번씩 보는 거 가지고는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도움도 있었고 딸도 또 같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밝혀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사건의 경우 어떻게 됐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경우에 가족들도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가족들도 그렇고요. 사실은 그 처음에 1991년에 이제 그 진단서가 나온 모양인데 그 허위 진단서 작성죄 의료법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 진단서의 발급 경위도 알아봐야 돼요. 물론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 있지만 네. 그리고 지금 가족들도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럼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옛날 거 말고. 근데 2012년에 사실은 이게 지금 이 일이 2012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19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발각된 게 2012년이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죄도 될 수는 있는데 공소시효는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준 건 맞아요. 또 하나 제가 이상한 거는 네. 아까 2년 6개월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변호사가 혹시 정관 변호사가 돈 많이 받고 힘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허위 진단서 작성죄도 그 의사가 도와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씁쓸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 남성 결국에 20년 만에 교도소에 재수감됐다고 합니다. 저희는 시청자 질문과 함께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